부류가 딱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부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상품명 가공파, 노가다파 아니면 분석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박리담회 전략으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종류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오늘 이제 초급 중님이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래 저번 달에 6개월 경과 보고서 필살기 멤버들을 다 촬영을 했는데 초급 중님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스케줄도 좀 있고 초급 중님하고 스케줄이 계속 안 맞아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오셔가지고 6개월 경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고증입니다. 네. 어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 바쁘게 지냈고요. 음. 지금도 바쁘고요. 음.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바빠지니까 좋은 거죠, 그죠? 네. 네, 주문이 없어서 한가한 것보다는 바빠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작년 2020년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달 매출까지는 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달 매출하고 월 매출하고 순수익, 마진율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11월까지는 이제 11월부터는 한 700, 800 정도가 이제 매출이 나왔고요. 그때 마진 한 10% 정도였었고요. 이제 12월부터 조금 매출이 들어가지고 12월 매출은 어떻게 되죠? 12월은 이제 매출이 1300 정도 됩니다. 아, 1300. 네. 그리고 평균 마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12월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네. 그렇게 마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300에 10%에서 15% 나왔는데 평균 마진이 이렇다면 이 12월 달 1300만 원 매출 안에 마진이 제일 높은 제품군의 마진율은 한 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어요? 15%에서 한 10% 정도까지 되죠. 맥시멈 20% 정도까지 보는 제품군도 있고요, 그죠? 네. 제일 하위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최하위는 10%인 것 같아요. 10%. 네. 최저 10%까지 했어요. 그렇고, 그럼 1월 달에는요, 올해? 12월하고 이제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네. 그럼 올해 1월, 2월에 마진율이나 뭐 어떤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12월 달에 비해서? 네. 그래서 12월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매출을 제가 좀 높이려고 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등급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을 좀 높였는데 사실 그걸 12월에 달성을 했었거든요. 이제 1월부터는 조금 더 마진을 높여가지고 이제 물론 매출은 그때는 조금 약간 신경을 안 썼었고요. 마진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해서 그래서 1월, 2월은 매출은 좀 같게 나왔는데 마진은 조금 더 약간 높아진 어떤 포션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한 마진이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제 제가 최저 마진을 이제 12월에는 10%로 잡았었는데 한 15% 정도까지는 올린 것 같아요. 최저가. 네. 1월, 2월 달에 매출은 똑같이 나왔는데 12월 대비해서, 그죠? 네. 근데 평균 마진율 중에서도 그 마진율에 대한 포션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마진과 제일 낮은 마진. 네네. 그죠? 근데 그 제일 낮은 마진에 대한 포션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2월 달까지는 10%였는데 제일 낮은 게 네. 1월, 2월에는 15%까지는 올린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월, 2월에 제일 높은 마진 때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제 예전에 20%까지 있었는데 또 높여본 상품도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한 25% 정도까지
근데 이런 거 이제 25%를 이렇게 막 많이 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소수의 몇 개의 제품만 마진을 높이더라도 주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리는 정도로 들어오고 주된 매출의 베이스는 딱 평균 제일 높은 마진이 있고 제일 낮은 마진이 있으면 한 평균 마진율에서 거의 주된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초급 중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2월 달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세 달 동안 계속 매출이 한 1,300에서 1,500 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똑같은 매출이 1,300이 나오더라도 마진대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리고 1월, 2월 달에는 미니멈 마진율을 조금 높여서 전반적인 마진대 구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금 12월 달과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뭐 이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마진을 봐도 괜찮겠다. 이제 그 초급 중님이 생각하고 마진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그 행위를 한 거에 있어서 내가 마진을 올려도 되겠다라는 어떤 팩트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마진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벌어. 그럼 올릴래. 뭐 이런 마음으로 올리셨는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첫 번째는 테스트를 좀 해본 것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12월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셨겠네요, 그죠? 이제 낮은 마진으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조금 마진을 높이면서 이제 상품 개수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품 개수를 내가 많이 이제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이제 주문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마진을 좀 높여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12월 그때 매출이 좀 나올 때부터 그 광고를 조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광고를 해보니까 이 정도 매출이 나왔더라 라는 것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수치화하는 피드백들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로 상품 개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초반에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마진으로 시작해서 그죠? 등급이 일단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마켓마다 내 아이디에 판매자 아이디에 등급이 올라가서 상품 등록하는 개수를 넓히는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초급 중님 같은 경우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원래 한 마켓당 뭐 5,000개씩밖에 등록이 안 됐던 게 마켓 등급이 올라가면서 마켓에 나의 판매자 등급이 올라가면서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에 대한 포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원래 내가 5,000개로는 얼마 정도 나왔는데 내가 더 등록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내가 마진을 조금 더 높여도 많은 상품을 일단 더 등록할 수 있으니까 마진이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에서 일단 시작을 한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라고 하셨는데 광고는 어디 거를 주로 하셨어요? 어떤 광고를 하셨어요? 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에 이제 CPC 스마트 스토어 CPC 네,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초반에는 테스트를 겸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매처를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봤는데 지금도 사실은 테스트 중이긴 한데요. 이제 광고비에 따라서 뭐 들어오는 준 개수나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제 도매처 상품마다 전환율이 좀 약간 다른 것도 있고요. 뭐 클릭 수라든가 네. 그런 게 조금은 저한테 이제 데이터로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 ROI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대량도를 위탁 판매하면서도 전환율하고 클릭률하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키워드를 잡아내는 광고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초급 중님이 집행하시는 광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탭에 있죠. 그죠? 네이버 쇼핑 탭에 CPC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 CPC 광고가 거의 제일 중요한 게 내 상품을 어떤 키워드로 노출하는지 그 키워드를 잡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상품명 가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제품 한 개를 도매처에 준 상품명을 그대로 내가 CPC를 집행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똑같은 상품 한 개라도 데이터의 질이나 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거를 내가 1차, 2차, 3차, 4차, 5차 가공까지 해놓은 상태라면, 그리고 그 해놓은 상태 중에서 주문이 들어왔던 키워드들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죠? 네. 그러면 그 주문이 들어왔던 키워드들을 CPC 광고를 하면서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제품 A라는 제품을 놓고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온라인 판매의 시작은 키워드 잡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마진을 보고 싶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고마진을 보는 행위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마진을 올리는지, 마진을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할 때 그냥 나는 똑같은 DB 가지고 마진만 올리고 그냥 나 마진 올려고 순수익 높일래 라는 내 생각만 주입하지 마시고, 이거를 집행을 할 때 타당한 근거가 있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라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수를 조합해서 또 되게끔 만들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애초부터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됐던 거는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조합은 안 되네, 이 조합은 안 되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결국 남아있는 변수로 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없고 그냥 나 마진 높게 볼래, 10% 너무 힘들어, 5%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매출은 안 높더라도 고마진으로 내가 편하게 돈 벌래, 주문 건수 많이 없이 해서 CS에 시달리는 시간도 줄이면서 순마진만 난 높게 볼래 라는 거는 본인 욕심이고 꿈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히스토리가 누적이 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팟으로 한두 달은 일어나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이전에 사실은 이제 제 딴은 고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요? 매출이 이제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니까. 그리고 마진에 대한 부분도 그냥 아무런 그런 준비나 예를 들면 뭐 다른 것과 차이점 없이 부가치를 주지 않고 그렇죠. 마진만 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고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도매 사이트 DB를 팔더라도 내가 겪은 경험들이 내 데이터베이스에 나만의 DB의 부가가치가 녹여진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DB가 결코 아닙니다. 도매처의 제품은 똑같지만 똑같은 제품을 팔고는 있지만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를 누적시키고 내 경험이나 노하우나 시간들로 인해서 테스트한 결과들이 내 데이터베이스에 조금씩 누적되면서 내 제품에 대한 DB가 좀 고도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네. 절대 빨리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내가 상품명 가공을 했으니까 원필승님 말대로 상품명 가공 1만 개 다 했어. 그럼 내가 마진 30% 다 보고 무조건 주문 다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판매다 보니까 제 강의 영상에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매뉴얼 하나를 원해요. 이 방법을 하면 나는 무조건 마진 높이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어떤 이 방법 하나만 알면 나는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원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조금씩 내가 막 한 100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99가지가 효과가 없네, 한 가지가 아주 조금 효과가 있네, 그럼 이 한 가지를 내 DB 뭐 5만 개든 10만 개든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 DB에 조금씩 누적하면, 이 누적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누적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거 또 테스트해서 조금씩 붙이고 테스트해서 조금씩 붙이다 보면 이 내 DB가 점점 고도화가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뭐 분명 알고 해야 되지만 이런 작업만 거치더라도 내 똑같은 DB를 팔더라도 내 DB 자체가 계속 고도화가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마켓별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면 전략도 아주 다양하게 내 머릿속에 회전이 이 테스트할 것들이 처음에는 뭘 테스트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계속 부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 그때서야 내가 고마진을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DB가 자연스럽게 고마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초급 중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매출이 나왔고 예. 그리고 지금 중개몰의 상품은 팔지 않고 일단 GSM에 있는 도매 사이트 위주로만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100%.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상품명 가공 개수가 지금까지 총 몇 개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 10,00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하셨네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적어도 100개는 꼭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죠? 물론 매출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매출보다는 그 안에서 제가 지금 팔리는 상품들에 관한 조금 가공을 조금 더 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뭐 키워드 쪽이나 기타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공을 더 해가지고 저만의 부가가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사업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이 업을 하면서 수많은 셀러들을 봐왔고 가르쳐왔고 그리고 저도 셀러를 해왔지만 진짜 부류가 딱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부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상품명 가공파, 노가다파 아니면 진짜 대량 완전 분석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박리담회 전략으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종류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이 유통 구종 자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인스타 마케팅이나 뭐 온라인 쇼핑,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아니면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는 거나 내 제품 브랜딩 하는 거나 저는 이 온라인을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똑같은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공통된 교집합이 뭐냐면 디지털 노가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이라고 해서 뭔가 자동화 이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제가 밖에서 철강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럼 아무런 인맥 없이 철강 대리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군을 해도 뭐 식당이나 어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면 진입장벽이 일단 우리나라 산업에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만큼 유일하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군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온라인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하시든. 근데 그 온라인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없고 기득권이 없는 대신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누구나가 진짜 이 디지털 노가다라는 어떤 그 근본적인 노가다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매체든지. 그게 대량도는 위탁 판매 아니고 뭐 해외 구매 대행 아니더라도 1688 사입해서 내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뭐 브랜드를 하거나 제조업체 OEM에서 뚫거나 어찌됐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온라인 영역에서, 그죠? 무조건 노가다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화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또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자동화로 지쳐서 그걸 분별하는 능력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다들 아시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속 터치를 해줘야 돼요. 나는 네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업체랑 달라. 나는 진짜 이렇게 소비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아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포인트들을 이 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저는 진짜 큰 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급 중님이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시죠? 제일 잘 팔리는 판로가 어떻게 되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네. 이거 두 개만 지금 등록을 하셨나요? 아니요. 등록은 이제 오픈마켓이랑 자사몰도 있고요. 이제 등록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에서 이렇게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거의 그러면 이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거의 1,300 정도 매출이 거의 대부분의 포션이 이거 두 개가 다 차지. 네, 한 90%인 것 같아요. 90% 정도. 네.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필살기 멤버 중에서 이제 그런가요? 예, 초급 상님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초급 상님이 예. 저희들 중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느끼시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제가 영상을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저희 단톡방에 있고 회의를 하잖아요. 느껴지시죠? 그럼 열심히 하시고 진짜 좀 파이팅 넘치게 상황으로 보면 제일 바쁘신 분인데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집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 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버리면 되는 사람을 앞에 보고 있으면 이거 내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내보다 좀 더 높네. 그럼 나도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보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면 와 이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하는데 다 사기 아니야?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졌을걸요. 네, 그렇죠. 그 생각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마진으로 이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매출이 한 1,000만 원까지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네. 그냥 어차피 똑같이 숫자일 뿐이지만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얼마를 벌고 있고 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뭐 마진은 본인이 보기 나름이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느껴지는 거죠 이제.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때는 될까 안 될까를 생각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를 저희 카페에서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쿠팡을 해보시니까 느낀 점이 어떠세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은 뭐죠? 나쁜 점은 뭐고? 일단 좋은 점은 그 유입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트래픽이 높죠. 네, 트래픽이 높으니까 일단 마진이 조금 높아도 잘 팔리는 부분이 있고요. 가공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키워드에 잘 먹혀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쿠팡은 사실 상품만 가공 안 하면 이 위너라는 시스템 아마존 그대로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점점 고도화될 예정이고 지금도 고도화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상품명 가공마저 안 하면 거의 뭐 최저가 아니면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딱 위너가 딱 돼가지고 위에 부분만 그 밑에 다 달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단점이요. 제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쿠팡 매출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자꾸 이제 자금이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산주의에 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하고는 좀 틀리게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그래도 한 2주, 3주에서 이렇게 돌아지는데 나한테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데 쿠팡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기에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점점 팔릴수록 제 자본을 자꾸 투입을 해야 돼서 그게 지금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자본이 많이 묶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쏟아붓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량주문 위탁 판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통을 하게 되면 뭐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진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예요. 정산 주기입니다. 정산 주기. 이 마켓에서 정산을 해주는 주기에 따라서 내 사업이 휘청휘청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쿠팡의 월 매출 1억 좋겠다 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자본을 10억이나 뭐 한 3, 4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돈이니까 굴리면 되지만 내가 정말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1억을. 그럼 그 돈이 묶여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산 주기가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하루나 이틀 단위로 정산을 해주면 마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 4%다 올리지. 하루 만에 정산이 돈이 계속 도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산 주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대량주문 위탁 판매는 중간에서 거의 돈을 굴리는 업이다 보니까 이 쿠팡이 예를 들어 지금 초급 중립 머리에 있다고 치고 제가 셀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여기서 한 달 뒤에 정산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얼굴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제가 쿠팡에 돈을 계속 매출이 나와서 넣잖아요. 그럼 초창기에는 이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 효과처럼. 이게 커져서 어느 정도 매출이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 동그라미들에 있던 돈들이 여기서 이제 쿠팡으로 넘어가서 정산된다고 오시는 템포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풍선들이 불어날 때까지는 계속 내 돈을 투자한 느낌. 막 돈을 때려 넣는데 정산 주기가 아무리 한 달이라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쿠팡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유통을 할 때 정산 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언필승 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초급 중님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 매출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그때 1,500만 원 우리 목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죠. 저희가 1,500만 원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했었죠. 못 가겠네요.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했었으면 제주도 안 가야 되겠다면서. 네, 진짜 지금 오는 도중에도 계속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겠나? 그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매출을 달성을 할 수는 있지만 필살기 멤버들하고 같이 안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엄 대표님이 제 끝난 이후에도 매주 이렇게 또 화상회의를 해주시고 또 계속 케어를 해주시니까 케어를 해주시면서 또 잔소리하죠. 잔소리 엄청 합니다. 예. 맨날 거의 1시간 동안 화내고 짜증내고 이제 거의 회의가 끝나는 그림이죠. 아니 이제 또 많이 더 주시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제 하실 때 뭔가 던져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저기까지 못 가겠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그게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필승! 필승.